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주택 지붕까지 올라 단속이 이어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 대신 시민들에게 의료 지원비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범 커뮤니티 차원의 응원전이 추진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 로스앤젤레스 아트쇼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쇼에서는 한인 어린이의 작품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 하루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불시 검문은 물론 주택 지붕까지 올라가 단속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내 불안과 긴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를 비롯해 몬테벨로, 이스트 LA, 피코 리베라 등 곳곳에서 하루에만 최소 20건 이상의 이민 세관 단속국 단속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노동단체 활동가 론 고체스는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스 요원의 얼굴 가림을 금지한 법도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사회의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몬테벨로 주택공사 현장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트럭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내려 주택을 에워싸고 한 요원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공사 인부들은 인접한 건물로 뛰어 도망쳤습니다. 한 현장 책임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특정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이나에서 열린 반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위 현장에서 비살상 탄원에 맞아 시위 참가자 1명이 실명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부상자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오늘 LA타임스에 따르면 요원들이 비살상 탄환을 발사해 31살 브리튼 로드리게스가 한쪽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시위 참가자인 21살 케이든 럼러도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전하며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럼러는 플라스틱과 유리 파편에 의해 시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시위대 60여 명이 돌과 폭죽을 던지며 폭동을 일으켰다며 요원들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약값 인하와 건강보험료 절감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수백만 주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됐으며 의회에서 통과돼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즉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혜국 대우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해외 선진국의 낮은 가격 수준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새 계획안은 국민이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비용 분담 경감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5%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 계획에는 의료 서비스 가격과 보험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험사는 웹사이트에 보장 범위와 비용 구조, 보험금 지급 비율, 청구 거부율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야 하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병원과 의료기관은 진료 항목별 가격을 공개해 깜짝 의료비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가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합동 응원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드컵이 돌아올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는 한마음으로 모국인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대표팀이 승리할 때는 기쁨을 함께하고 아쉽게 승복했을 때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겨운 이민 생활을 헤쳐나갔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합동 응원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첫 걸음으로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이 범 커뮤니티 차원의 월드컵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단체장들은 3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준비위원회 결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여러 의견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하고 노하우를 합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상공회의소는 월드컵 응원전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강화하고 차세대와 다문화 교류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타운 중심의 합동 응원전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합심해 행사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로 합심해서 이번 그 행사를 치르기로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월드컵 응원전을 중심으로 K브랜드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기획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로스앤젤레스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시정부 차원에서도 커뮤니티 행사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범 커뮤니티 차원의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LA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 시장실뿐만 아니라 각 시의원실 그리고 다양한 그 디파트먼트에서 이런 행사를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다가오는 30일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범 커뮤니티 차원의 월드컵 행사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5억 9,4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해 자신이 지난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제스처였다며 고마워요 마리아라고 화답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실각 후 대권을 노리는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 환심사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어제 마차도는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노벨상 메달 진품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차도는 백악관 접견 후 미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로 메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의 트럼프 환심 사기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체제를 사실상 승인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대해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노벨상 전시, 홍보 담당자는 메달은 소유주가 바뀔 수 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 타이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벨위원회도
노벨상을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며 마차도의 뜻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거듭 병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고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문제에 비협조적인 나라들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미 행정부 내에선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미 의회 일부 초당파 의원들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국 내 상황도 트럼프 뜻대로 돌아가진 않는 모습입니다. Greenland needs to be viewed as our ally, not as an asset. Some 75% will say we do not think that that is a good idea. 유럽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요 도시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립니다. 이에 더해 독일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이 계속될 경우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나토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며 그린란드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제3자의 북극 개입을 우려했는데 이는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주장하는 미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로 예상됐던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날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3개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룬 배경에는 시기의 신중함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또 그동안의 정황을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이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세금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같은 조 3항에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도 명시돼 있습니다. 관세와 통상 권한 모두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귀속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것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마약 불법 유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쟁점은 무역 적자가 의회를 건너뛰어야 할 만큼 시급한 국가 비상사태냐는 겁니다. 또 관련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관련 권한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방향성도 이미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의회의 핵심 권한임을 강조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법은 맞지만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고민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세관 국경보호국은 관세 수입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이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이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1인당 $2,000씩 주겠다고 약속했죠. 대법원이 이를 막는 모양새가 될 경우 엄청난 여론의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는 플랜 B를 짜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무부의 안보 영향 조사 같은 필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관세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공백기에 엄청난 물동량 폭주가 예상되면서 물류 대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3의 대안까지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향후 관세 부과는 의회 절차를 통해 시행하되 이미 걷어들인 돈은 돌려주지 않도록 하는 식의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의 효력 범위와 적용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완화해온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 이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 법을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린 미국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 박람회 2026 LA 아트쇼에서는 9살 한인 소녀 화가의 작품이 전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트쇼에서는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집중 조명을 받아 글로벌 K아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LA 아트쇼. 닷새 동안 1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고 $3천만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9살 박리아 양은 이곳에 당당히 자신의 작품 8점을 전시했습니다. 호수를 비추는 저녁 노을과 연꽃, 캐대헌을 상상하며 그린 항아리 작품에는 소녀의 감성도 엿보입니다.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물과 풍경 속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한국의 스페셜한 달 항아리하고 다른 항아리를 그려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 항아리가 모양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했어요. 6살에 이미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박양은 당시 전시회 수익을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 다채로운 색감들은 박양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밝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점으로 이뤄진 문양들, 멀리서 보면 한국의 창덕궁이 보입니다. 점과 선, 퍼즐로 세상을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손원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많은 레이어들을 뿌리고 쌓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개별 관자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제 작품이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쇼에서 K아트들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K-팝, K-드라마에 비해 아직 생소하지만 같은 예술문화 영역 속에 점차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남준, 박서보 등 1세대 작가들의 추상적 작품들이 초석을 다졌다면 이제는 세대를 넘나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들이 늘어난 것도 진화한 K아트의 특징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도 그 안에서만 갇혀 있다기보다는 해외에 눈을 좀 돌려서 더 많은 기회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아트쇼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플로리다 아트 팜비치, 다음 달에는 베니스 비치의 스타트업 아트페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활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산타클라라시가 한미 학생 국제교류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산타클라라시 의회에서 열린 기념 행사는 산타클라라시와 경기도 이천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학생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은희 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산타클라라시와 이천시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박 산타클라라시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시청 관계자들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고, 리사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은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육과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학생 국제교류는 한미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랠리 모드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버렸는데요. 비록 이번 주 낙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사흘 떨어지고 이틀 오른 이번 주는 결국 하락한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타이완 세미가 불붙였던 매수 심리는 하루 만에 꺼졌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주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일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는데요. 특히 다음 주 대법원 관세 판결과 인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 10월과 11월 개인 소비 지출 통합본까지 줄줄이 발표되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뚜렷한 방향성 없이 중립을 유지하던 투자 심리는 막판에 팔자 쪽으로 다소 기울었습니다. 다만 위기감이 형성됐다기보다는 이번 주 하락이 지난주 폭등에 따른 반짝 숨고르기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우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